네, 대한민국의 이 파다한 뉴스를 경남 도민의 시선으로 파보는 다시 만난 뉴스 시간입니다. 패널을 먼저 소개해드려야 되는데 조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창원 광장을 휘어잡은 젊은 피입니다. 직접 소개를 해볼까요? 네. 창원 광장의 마이크 대신 뉴스를 대신 전해드리는 대행 서비스로 인사드립니다. 김민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소리 아까 저 화면에서처럼 마이크 안 잡아도 될 것 같은데요. 생목 자체가 워낙 좋아가지고 많이들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좋습니다. 그럼 제가 호칭을 일단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뉴스를 대신 읽어드리니까 대행으로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행, 예. 제가 한덕수나 최상목 대행처럼 예. 월권하지는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월권이면 벌써 이 자리 탐내시는 거예요? 뭐 탐나긴 하는데.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편하게 그럼 김대행이라고 부르는 걸로 정리를 하고 감사합니다. 첫 방송인데 의외로 지금 보니까 김대행을 응원하는 글이 좀 많이 올라와 있어요. 네, 광장에서 보던 분이 네. TV에서 보니까 새롭네요. 이런 분 계시고요. 네네네네. 어제도 봤는데 오늘 또 보네요. 계시네요. 네. 어제 집회 오셨던 분인가 봐요. 반갑습니다. 어제도 집회 있으셨군요. 예, 법원 앞에 있었어요. 좋습니다. 좀 저도 이제 오늘 처음 소개를 같이 했는데 책임감이 좀 느껴져요. 저도 무거운 마음이 좀 있는데 어때요? 괜찮아요? 지금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렇습니다. 무거운 마음 그럼 가볍게 한번 터치하면서 시작해 볼까요? 네. 김대행이 선택한 첫 번째 뉴스 그럼 뭐죠? 네, 첫 번째 뉴스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누구입니다. 자, 어제하고 오늘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 그리고 한덕수 예비 후보가 단일화 때문에 만났어요. 네. 어제는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만났는데 그 식당 어딘 줄 아십니까? 저는 모르죠. 삼청동에 있는 두레라고 하는 식당입니다. 과연 그 메뉴는 뭐였을까요? 뭔가 비싼 것 같은데. 이 불편한 사이에서 먹어야 되거든요. 네. 한정식이고 디너 코스인 모란이었어요. 이거 최초 공개인데 가격이 93,000원이었습니다. 너무 비싼 거 먹었는데요? 네. 이거 저는 10,000원짜리 먹는데. 돼지국밥. 맞아요. 네. 오늘은 또 국회 옆에 있는 강변 서재에서 만났어요.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두 후보의 단판 회동이 어렵사리 이루어졌지만 네. 생각보다 워낙 차이가 커가지고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네, 한덕수 후보는 단일화 일주일 연기하겠다는 건 안 하겠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고요. 김문수 후보는 단일화 안 하면 등록도 안 하겠다는 건 그냥 자리 내놓으라고 하는 거 아니냐 맞섰습니다. 입장차가 전혀 좁혀지지 않았네요. 예. 예. 자, 김문수 후보가 오늘 오전에 참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어떤 얘기 나왔는지 먼저 영상 보시죠. 강제 후보 단일화라는 미명으로 정당한 대통령 후보인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작업에서 손 떼십시오. 저는 어떤 불의에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당이 일방적으로 정한 토론회는 불참하겠습니다. 이 반민주적이고 강압적인 폭거를 막아내겠습니다. 자, 김문수 후보가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니까 같은 당의 권성동 원내대표가 즉각 반응을 보였습니다. 당원들이 80%가 넘는 당원들이 단일화해라. 그것도 후보 등록 전에 해라. 라고 준엄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김문수 후보는 이에 따르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원들의 명령을 무시한 채 그 알량한 대통령 후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오늘 아침 기자회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한심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분위기 정말 싸한데요. 자, 경쟁자인 무소속의 한덕수 예비 후보도 의견을 냈습니다. 한번 보시죠. 그거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그거는 국가와 대한민국의 미래, 우리의 경제, 민생을 걱정하는 분들에 대한 저는 큰 신뢰와 결례와 또는 그분들에 대해서 정말 못할 일을 하는 것이다. 왜 한덕수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나왔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정말 그거는 기본적인 예의도 없는 그러한 분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김문수 후보 그리고 당 지도부 한덕수 예비 후보까지 정말 팽팽하게 이렇게 대치를 했는데 오후에는 뜻밖의 의회 장면이 나왔습니다. 네, 잘 지내셨습니다. 네, 다녀왔습니다. 네, 우리 저쪽을 한번 가볼까요? 자, 감사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국무위원이 좋습니다. 장관님 최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우리
지금 이 장면만 보면 이제 단일화 거의 되는 것 같은 분위기죠. 네, 근데 아유. 지금 뭐 안 됐잖아요. 네. 예. 그럼 11일 이제 후보 등록 때까지 이제 사흘밖에 남지 않았어요. 네,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네네네. 국민의힘 단일화에 대해서 시청자들 혹시 뭐 댓글들이 좀 있을까요? 아, 네. 아, 결론 내기 어려울 것 같다는 건 다 네네네. 똑같은 생각인 것 같고요. 아, 이런 글이 있어요. 네. 아잉 보기 싫다. 아, 속보, 보기 싫다. 예, 속보가 계속 쏟아지는데 뭘 아. 해도 보기 싫다. 아 싫다. 네, 이런 댓글 예. 있으셨고요. 또 부족한 사람끼리 모이면 더 부족하지 않나요? 라는 아하, 댓글도 예. 있었습니다. 네, 눈길 끈 사진도 또 있었는데요. 지금 저 사진이죠? 예, 단식하겠다는 사진인데 저 화투 담요 같은 거 깔고 앉아 있는 게 아, 이제 그러네요. 국민의힘 예. 전 의원들이랑 현 의원들이에요. 뒤에 사진 보면 네.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대통령 사진은 걸려 있는데 뭐 당이 배출한 다른 대통령 사진 몇 개 빠져 있죠. 그렇습니다. 예. 네. 자, 지금 저희가 저 사진까지 전해드렸는데 1차 여론조사 결과 이따 전해드릴 건데 특히 지금 초미의 관심인 이 국민의힘 쪽의 후보 단일화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이따 자세하게 이제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고요. 네, 채널 고정. 네. 네, 요즘 SNS에 대선 정보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좀 몇 개 가져와 봤습니다. 네. 네,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네.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당 지도부의 지원 없이 음. 단독으로 후보 등록을 할 수 있나요?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바로 후보 등록을 할 수 없다. 왜 그러냐면 자 저희가 공직선거법 지금 준비를 했는데 잠깐 화면 나오고 있네요. 자 보시면 49조인데 정당 후보자는 후보 등록 때 정당 추천서를 함께 제출해야 후보 등록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예전에 김무성 조금 전에 전 의원이 나왔지만 옥새 파동도 저 영향이 좀 있었던 거죠. 저 당에 추천서가 있어야 가능하네요. 네, 지금 옥새 좀 파동이 어려운- 다시 생각나네요. 네, 네. 있겠는데요. 네. 다음 질문 넘어가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네. 11일까지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을 마치면 12일부터는 정식 네. 선거 운동이 시작됩니다. 네. 국민의힘이 김문수 후보의 등록을 돕지 않고 무소속 한덕수 후보가 입당하면 국힘 자격으로 뛸 수 있을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안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안 됩니다. 후보 등록이 11일에 끝나잖아요. 그럼 11일 저녁 6시면 공무원들 다 퇴근합니다. 같이 국민의힘 후보 이 김문수 후보의 자격이 일단 사라지게 되고요. 네. 그리고 한덕수 후보가 12일 이후에 국힘에 입당을 하면 그 등록 자체도 무효가 됩니다. 지금 보시죠? 오. 자, 52조 1항 7호를 보면 이렇게 등록을 무효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네. 후보 네. 후보 등록 때 기타금 3억도 내야 되고 그렇죠. 오늘 속보 예, 보니까 권영세 국힘당 비대위원장 왈 네. 홍보비와 유세 비용, 예. 캠프 운영비만 해도 500억 이상이 든다고 합니다. 네, 무소속이 엄청난 되면 돈이네요. 네, 무소속이 되면 국힘 돈 못 쓴다면서 네. 걱정된다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이 내용을 김대행이 좀 알고 있죠. 집회 개최해봐서 좀 알죠. 네, 얼마 정도 들어요? 집회 한 번 할 때는 이제 한 250 넘게 드는데요. 네. 아이고. 한 번 하는데 250만 원. 네네네네. 저희가 정말 세가 그러면 빠졌죠. 훨씬 큰 지금 집단들을 이끌고 가야 되니 엄청난 비용 때문에라도 이 한덕수 후보가 무소속으로 대선을 뛴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다시 만난 뉴스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이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6.3 대선 후인 6월 18일로 연기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사실 프로그램 준비를 하면서 이 소식을 많이 준비를 했는데 어제 갑자기 이렇게 소식이 나오면서 모두 뒤집어졌습니다. 저희도 집회 준비하다 김 그렇죠. 빠졌습니다. 1차 공판을 15일 날 열겠다고 했다가 이 후보 측이 이제 기일 변경 신청서를 낸 지 1시간 만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거죠. 네. 당초 예정됐던 대장동 재판도 대선 후로 미뤄졌는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 댓글도 좀 많이 올려주시네요. 예, 관심이 많으니까 네. 예, 어떤 글들이 있죠? 후폭풍의 발백이다. 발백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시고, 예. 이거 뉴스파다 화이팅 예.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긴장 풀지 말자 이런 댓글도 많이 있으시네요. 긴장 풀지 말자. 네네네. 네, 저희가 뭐 민주당이 지금 이거 관련해서 아주 적극적인 공세를 지금 펼치고 있는데 후속 조치를 지금 속속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소추 이런 초강경책은 일단 상황을 보고 정하겠다 이런 상태지만 14일로 예정된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문회는 그대로 진행하죠. 네. 네. 그런데 사법부가 갑자기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 이 기자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혹시 불량설? 불량? 네. 누가 다 불량한데 누가 또 불량해가지고? 이 그 불량 나쁘다는 불량 말고 네네네. 불량 그 양을 아, 말하는 겁니다. 아. 왜냐하면
대법의 이 파기환송 후에 엄청난 후폭풍이 좀 있었잖아요. 네. 당시에 이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정치 전문가들도 하나같이 하는 소리가 아니 6만 8천 쪽이나 되는 저 기록을 어떻게 다 이틀 만에 봤느냐. 그렇죠. 말도 안 된다 하고 의문을 제기했었고 그래서 지금 뭐 전자문서 로그 기록을 좀 공개하라 이런 서명 운동을 했는데 이틀 만에 100만 명이 넘게 동참을 했습니다. 아 이게 이틀이 100만 넘는 건 정말 힘든 거예요. 혹시 예전에 해봤죠 서명 운동? 아 그럼요 맨날 하죠. 이거 100만 명 가능합니까 이틀 만에? 아유 거의 불가능한 숫자예요 이거는. 네. 진짜 대박. 네. 그렇습니다. 또 혹시 이거 관련해서 또 김대행이 또 준비한 게 있다고요? 2개 정도. 아 저는 제가 네네네. 생각했을 때는 2가지 정도 다른 설도 네. 제시해 볼 수 있을 것 2가지 같은데요. 뭔데요? 네. 하나는 이 연휴가 길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어린이날부터 부처님 오신 날까지 이 긴 연휴 동안 얼마나 법원 안팎으로 많은 비판을 들었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연휴를 못 버티지 않았을까 네. 하는 연휴설 하나랑 연휴설. 네. 네. 두 번째는 이게 듣다 보니까 좀 양심에 좀 꺼리 끼지 않았나. 찔렸다. 네, 네, 양심설 이렇게 양심 두 가지를 찔렸다. 좀 제시해 네. 봅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사실 그렇게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이 그럼요. 분야에 대해서. 네. 그래서 법률 전문가의 의견도 한번 들어봤는데 AI 전문가로 불리는 김경호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이것은 민주시민의 또 다른 승리입니다. 동시에 헌법과 공직선거법 그리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 선거운동의 기획인등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고 위법하게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곧 민주시민의 선거권 침해라는 것을 확인한 것에 불과합니다. 뭐 간단히 정리하자면 이건 민주시민의 승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댓글에서도 민주시민 선생님 화이팅! 우리가 네. 이겼다! 뭐 이런 댓글이 우리 있네요. 이겼다. 네. 네네네네. 뉴스파드 끝까지 팝시다 이런 응원도 예. 또 알겠습니다. 올려주셨습니다. 반면에 무소속 한덕수 옹의 완주를 응원하고 있습니다라는 글도 있네요. 좋습니다. 네. 자 댓글 소개했고 그 다음엔요. 네, 창원, 진주 등 지역에서도 예. 사법내란 청산과 삼권 분립을 외치는 집회가 네. 열렸었는데요. 저 장면인가 보죠? 예, 또 네. 제가 사회를 봤죠. 아이고 예. 골 두탕 뛰고 있었군요. 네. 예. 자 그럼 세 번째 다시 만난 뉴스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번에는 우리 지역 뉴스인데요. 네. 이 기자님은 혹시 민생지원금 받은 적 있으세요? 저는 코로나19 때 그 재난지원금 있잖아요. 네. 그거를 받을까 했는데 조건에 해당되지 않아서 못 받았습니다. 상생지원금은 아니었고요. 네. 그러시구나.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건 거제시입니다. 네. 거제시에서 전국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조선업이 잘 돼가지고 그렇죠. 이슈되면 예.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지금 변광용 거제시장이 제안한 예. 지역 상생 발전 기금 때문에 좀 이슈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야, 지금 말씀하신 지역 상생 발전 기금 뭔지 간단하게 좀 저희가 소개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 보도국에서 뉴스로도 한번 다뤘었습니다. 이번 4.3 재보궐선거 때 민주당의 변광용 당시 민주당 후보가 내건 공약이었었어요. 네, 대표 공약. 그러니까 요약하면은 지자체하고 기업체가 함께 돈을 모아서 어려운 사람 좀 도와주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거제시 그리고 한화오션 그리고 삼성중공업이 5년 동안 공동으로 매년 이제 100억 원씩을 출연을 해서 그러니까 1,500억 원이죠. 이 기금을 만들어서 이제 뭐 민생 안정 기금이라든지 노동자의 복지를 위해서라든지 소상공인들 지원하기 위해서 쓰자 이런 게 주요 골자입니다. 네, 제 생각에는 시장의 대표 공약이고 네네네. 또 지역 발전과 시민을 위해 쓰자는 건데 뭐가 문제인가 싶은데 네. 전국적 화제 중심이 된 이유는 다른 데 있더라고요. 뭐죠? 다른 곳이라면 어디 있었나요? 네, 네네네. 이 중앙 일간지 몇 곳에서 네. 기사가 났었는데요.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볼까요? 이름만 대면 알만한 여러 네. 매체들에서 아주 집중 보도를 했습니다. 네, 서울경제. 네, 기사 제목도 좀 자극적이에요. 팔 네, 비틀기. 기업 팔 비틀기, 뭐 네. 1천억 내라, 기업 네. 상대 앵벌이다, 뭐 무리하다, 이런. 압박이다, 뭐 이런 식으로. 네, 했군요. 거제시가 마치 막무가내로 기업의 돈을 뜯어내려는 의도가 있다고 음. 보입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변광용 거제시장이 직접 진화에 나섰는데 기자회견 내용 잠깐 보시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내버려 두면 거제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이런 방법이 아니라면 기업들이 과연 지역에 관심을 가질까? 떠났던 청년들이 다시 돌아올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을 통해서 한 5, 6개월 정도의 상근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했다면은 이 상생발전 기금 프로그램을 통해서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네, 거제 시민들은 이 공약을 보고 투표를 했을 거예요. 또 공약을 지키는 게 이 선출직 공무원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지역 소생을 위한 이 대기업의 결단을 뉴스파다는 지켜보겠습니다. 김대행, 오늘 준비한 뉴스 아쉽지만 여기까지인가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아쉽네요.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다음 주에 또 네. 신나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